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39년 동안 올고지 한 길을 걸으며 매 순간순간이 부처님의 가피다 라고 말하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소중한 불자님 모셨습니다. 양영진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전국 유일의 불교 중립 초등학교인 은석초등학교에서 36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양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소중한 불자님, 훌륭하신 불자님, 저희 가피 토크쇼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은석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정년퇴직하신 거예요? 정년퇴직이 아니고 정년을 3년 앞두고 교장을 이제 8년 정도 하니까 교육법상 교장은 8년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로교사로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기 위해서 그냥 그 명예퇴직을 하고 일단 물러나서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사람을 이제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풍기는 인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딱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선생님이시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맞습니다. 어디 길 걸으시면 혹시 선생님이세요? 라는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석초등학교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또 뭐 은석초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 은석초등학교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유일한 불교 중립 그 초등학교이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의 학교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는 초, 중, 고, 대학, 유치원부터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은석초등학교가 하나죠. 그래서 지금은 1963년도에 개교를 했으니까 지금은 한 63년 정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은석초등학교가 우리 한국불교에서 그 유일한 불교 초등학교고 그렇습니다. 또 그 불교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또 교직 생활을 하셨고 예, 정말 불연이 깊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날에 여기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우리 양영진 선생님의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평범하지만 찬란했던 지난날을 3가지 키워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와, 어렵다. 이게 초성 퀴즈라고 요새 유행하는 건데요. 이 초성을 보고 이제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서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3글자만 돼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 6글자예요, 초성이. 저 엄청 고민을 했어요. 답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저보고 고민해보라고, 한번 맞춰보라고. 고민하다가 일단 우리 선생님이 다 느낌이 굉장히 순수하세요. 그래서 시읒, 시읒, 히읗. 그래서 순수한. 그리고
미음, 비읍, 시읍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하다가 교육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또 널리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미음, 비읍, 시읍, 명법사 해서 이름이 높은 명법사님이시다 해서 저의 답은 순수한 명법사. 저는 이렇게 한번 답을 정해봤어요. 아유, 너무 좋게 네. 그 해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꿈보다 해몽인가요? 네, 그 힌트를 드리면 성실, 성실, 최선. 최선. 네. 그러면 순수한이 아니라 성실한이겠네요. 성실한. 맞습니까? 답이 이제 반은 맞췄네요. 네. 그러면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네. 직접 네. 나머지 정답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범생. 모범생. 성실한 모범생. 맞네요. 네. 근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성실하게 생기셨고 정말 그냥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모범생 같으세요. 자, 우리 양현진 선생님의 첫 번째 키워드 네. 성실한 모범생.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이셨고, 독립운동하신 분이셨어요. 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은 국가유공자이셨어요. 네. 그래서 물론 두 분 다 지금 작고 하셨는데, 그런 그 어르신들로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좋은 그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그 자랐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담임 선생님들로부터 굉장히 그 성실한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령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 동안 학급반장을 도맡아서 6년간 했고, 또 6학년 때는 전교 어린이 회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매달 한 번씩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뭐 인권이나 이런 게 강조돼 가지고 누가 몇 등이고 이런 석차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시험을 보면 전교 1등부터 쫙 학교에 방을 붙였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그 시험을 봤을 때보다 계속 석차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부럽다. 이제 그거는 머리가 좋다라기보다 좋으신 거죠? 아니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 그래서 지구는 못 살고. 지금 승부욕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계속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이 오르니까 선생님들께서 참 너는 참 노력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구나. 이런 이제 평가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성실한. 그다음에 이제 교육대학에 가서는 한 400명. 400명.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130여 등으로 입학을 했어요. 400명 중에서 130여 등. 근데 졸업할 때는 전교 9등으로 이야. 이렇게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대학원 때는 졸업할 때 전체 대학원 졸업생 중에 학점으로 4.5 만점에 4.44로 2등을 해서 또 졸업식장에서 상을 받고. 전체 2등이요? 네네. 이야. 그럴 정도로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해서 성실한 모범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 정말 훌륭하십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께서는 독립운동가였고 또 아버지께서는 국가유공자셨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머리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노력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학교 다녀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애도 있어요. 물론 노력이 중요하지만. 근데 타고난 총명과 또 성실함을 갖추신 정말 집안의 뿌리가 깊고 또 우리 선생님의 타고난 자질, 그릇이 성실한 모범생 그 자체이신 것 같아요. 참으로 찬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선생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선생님들로부터 담임 선생님들로부터 너는 그 교사를 하면 교육자가 되면 그 잘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공고요? 예, 공업고등학교 천안공고를 제가 들어갔는데 천안공고요? 예, 홍성중학교 나오고 천안공고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그 중화공업 육성 정책, 경제 발전 하다 보니까 공고가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였어요. 예. 그리고 공고는 바로 졸업하자마자 막 중동 붐이 한참 일었을 때 그쪽으로 그 바로 취업 전선에 일선에 나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14살 때 그 아버님이 또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 빨리 좀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고에 들어갔는데, 공고에서 3년간 그 물론 이제 뭐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 자격은 됐어요. 특히 천안공고 전기과가 180명이었는데 그 중에 졸업 성적이 1등에서 10등까지는 삼성전자의 특채로 이렇게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 지금은 꿈의 직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그 삼성전자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위치에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갔던 그 10명의 제 친구들 중에는 현재 사장도 있고, 전무 사장도 있고, 뭐 거기 뭐랄까 승진도 하고 해서 굉장히 지금 잘 살죠. 잘 살죠.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삼성전자 가는 것보다 그래도 내 꿈인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다시 수능 그 시험을 그 도전을 해서 다시 시험을 보신 겁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 공주교육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삼성이 큰 인재를 놓쳤네요. 우리 선생님께서 또 이제 경주 교육대로 이제 또 들어가는 바람에 삼성전자에서 큰 인재를 놓친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또 교육계에서 정말 훌륭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또 포교를 하고 교육 일선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양영진 교장 선생님의 걸음 하나하나가 교육을 위해서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석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이제 공주교대를 졸업을 하고 1987년도에 첫 발령은 제 고향인 충남 홍성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1년간 했죠. 했는데 이제 이맘때 1년 근무를 하고 이 겨울방학 때쯤에 불교 종립 그 사립초등학교 그 명문 학교인 은석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동국대학교 이사장 스님께서 마곡사 7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스님이셨는데 장래가 촉망되고 좀 똑똑한 그 선생님을 좀 찾는다.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은석초등학교는 이제 굉장히 명문 학교이다 보니까 교육 경력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실적도 좀 많이 있고 이런 유능한 선생님이 그동안에 초빙이 됐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달랑 교육 경력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사장 스님께서 제 이제 프로필을 보시고 교육대학 다닐 때 공주교대 대표로 전국 학생 논문 발표대회에 서울에서 11개 교대에서 한 명씩 뽑혀서 서울교대에서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공주교대 대표로 나가서 거기에서 서울교대 총장 표창도 받고 또 1년 동안 교육계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생 과학 탐구를 지도를 해서 충청남도 교육감 표창을 또 받게 하고 또 그 공로로 제가 지도교사 표창도 받고
근데 그 당시에 충청남도 교육감 표창은 그 1년도 안 된 선생님에게 그 교육감 표창을 준 적이 거의 없었대요. 예. 네, 근데 제가 또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최초로 이야. 1년도 안 돼서 교육감 표창을 받고 예. 이제 또 그 대학교 그 4년간 그 당시에는 이 임용고시가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예, 임용고시가 없고 대학교 4년간 그 성적을 예. 1등에서 그 쫙 성적을 내서 그 성적 순으로 발령을 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런데 저희 1년 선배들도 많이 적체가 돼서 예. 보통 졸업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다려야 발령 차례가 왔거든요. 오. 그런데 제가 뭐 무대에 말씀드렸듯이 400명 중에 이제 9등으로 졸업하다 보니까 전교 5% 그러니까 한 20등까지는 선배들을 제끼고 3월 1일자로 첫 발령을 내줬어요. 특차로. 이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졸업과 동시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발령을 나고 이제 이런 거를 쭉 둘러보시고 살펴보시고 아, 이런 선생님이면 지금은 당장은 아직은 경력이 일천하지만 은석초등학교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이겠다 싶어서 그 당시 동국대학교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뽑아주셔서 은석초등학교에 1988년도 올림픽하던에 3월 2일자로 부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재를 알아본 거네요. 그때 동국대 이사장 선생님께서 딱 인재를 알아본 거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딱 떠오른 속담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은 주머니에 아무리 숨겨놔도 뚫고 나온다고 워낙 실력이 뛰어나시니까 바로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애정을 받고 또 전무후무하게 상도 받으시고 또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은석초등학교에 경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교사로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그릇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다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와,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예. 아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은석초등학교에 들어가셔서 은석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또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할까요? 제가 평교사 때는 이제 제 전공을 살려서 학생들 주로 이제 과학교육 쪽에 이렇게 그 일을 했었는데 전국 과학탐구 그 학생 과학탐구 발표대회에 저희 은석초등학교 학생들을 제가 지도를 해서 서울 동부교육청 대회에 나가서 1등, 그다음에 동부교육청 대표로 서울시 대회에 나가서 또 1등, 그러면 서울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또 1등, 이런 그 지도를 다년간 이렇게 그 해서 학교 명예를 굉장히 빛낸 기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감도 제가 좀 일찍 됐어요. 예. 네, 그래서 교감 8년, 교장 8년에서 이제 은석초등학교에서 관리자를 한 16년을 했는데 제가 교감 8년을 하다가 교장이 이제 취임을 하니까 그 당시에 갑자기 국가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영어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오.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사립초등학교에 지원하는 학부모들이 1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을 비롯해서 알찬 교육을 받고 싶어서 그 지원을 하는데 영어 교육이 이게 이제 없어지니까 굳이 그러면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사립초등학교 보낼 필요가 있냐. 공립초등학교 보내고 그 돈으로 학원 보낸다. 영어 학원.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못 하니까 이런 굉장히 그 절체절명의 어떤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위기였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 난관을 제가 극복을 했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이제 창의성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착이 이제 되니까 또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예, 코로나가 터져서 3월이 다 되도록 계약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하고
그게 4월 중순까지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학생들을 입학을 받고 진급을 시켜서 수업료를 받아야 선생님들 그 봉급도 드리고 학교가 경영이 되는데 학생이 등교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예. 이렇게 2중, 3중으로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더 아울러서 코로나가 터져서 개학도 못하면서 수업료를 내야 될 형편이고 수업은 안 되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재학생 학부모님들이 동요가 돼가지고 공립초등학교로 또 막 학생을 빼나가는 거예요. 예, 마음이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어려움을 닥쳤을 때 매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은석초등학교는 그 법당이 있어요. 예. 네, 3층에 법당이 있는데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지금은 뭐 줌이라고 하는 그 쌍방향 통신이 일상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생소한 용어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이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해서 등교는 못하지만 가정과 학교가 쌍방향 담임 선생님하고 실제 수업을 시간표대로 진행을 저희가 제일 먼저 전국에서 거의 제일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계속 편지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니까 전학을 가려고 했던 것도 이제 진정이 되고 또 수업료 고지서를 내보내도 또 납부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게 또 입소문이 나가지고 오히려 공립에 있던 학생들이 공립에 있으면 집에서 그냥 EBS 시청이나 하고 교육이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은석초등학교에서는 줌으로 쌍방향 이 수업이 교과서 진도대로 이렇게 쭉 나가지고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된다라고 이제 입소문이 나니까 반대로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전학을 갔던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공립학교 학생들이 막 그 은석초등학교에 들으려고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런 위기를 그 돌파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교장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학생으로 어떻게 키워야 이게 그 바람직한 교육일까 고민 끝에 독서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 이런 결론에 도서관을 신축을 했어요. 도서관 신축을 하셨군요. 예, 근데 이제 도서관도 되게 우리가 생각하면 조용히 앉아서 책장 넘기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그 곳으로 이렇게 그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숨막히는 도서관을 만들면 누가 오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도서관에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놀이터처럼 꾸며야 되겠다. 도서관을. 재밌는 도서관. 예, 그래서 놀이터 같은 도서관에 와서 놀아라. 예. 놀다 보니까 좋은 책이 많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놀아도 도서관에서 놀아라. 네, 도서관에서 놀아라. 예. 그래서 뭐 다락방도 만들고 이글루방도 만들고 온돌방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도서관을 꾸미고 또 그다음에 좋은 책이 있고 재밌는 책이 있어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된 책 이런 거 다 아는 식상한 책이 있으면 안 읽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신간으로 도서관 책을 한 3만 권을 싹 바꿨어요. 3만 권을요. 굉장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는 와서 놀다가 보니까 좋은 책이 많으니까 읽게 되니까 재미있으니까 또 찾아오고. 그리고 그런 도서관의 모습을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통유리로 통유리로 만들다 보니까 밖에서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그 도서관 안에서 그렇게 놀면서 책 읽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찾아오고 좋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서관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서 제가 처음에 교장에 부임할 때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한 1.5대 1 되던 것이
한 8.3대 1까지 이야. 이렇게 높아지고 해서 아주 명문 학교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흐뭇해집니다. 정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신 그 어떤 열정이 네. 확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영진 교장 선생님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생 키워드 두 번째. 진정성. 네,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그 모든 게 우리 선생님의 진정성이 느껴져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인생 키워드의 두 번째 진정성을 꼽은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학부모님들과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요구하는 게 좀 다 다르고 또 기대하는 바가 좀 다 다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가령 그 학생들 자리 배치를 하나를 하더라도 누구는 앞에 앉혀주고 누구는 뒤에 앉혀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앞에 앉혀야 되고 어떤 때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제 불만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진정하게 이렇게 이제 다가가야지. 진심으로 다가가야지. 그러면 이게 상대도 알죠. 예, 그게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그 변명이나 하고 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교를 경영하다 보면 뭐 학년 원하는 거, 업무 원하는 거, 보직 원하는 거 이런 게 선생님마다 다 다른데 그거를 다 그 원하는 대로는 못 해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교장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참 저분은 저렇게 하는 게 저게 아주 진정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한 거다. 이런 진정성이 그 라포가 형성이 되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할 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그 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감도 8년, 교장을 8년 한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감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재임 평가를 받아서 4번을 평가를 받아서 8년을 하게 된 거고, 교장은 4년마다 2번 또 연임 평가를 받아서 8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6번을 평가를 받을 때 그렇게 진정성 있게 그 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조기에 이렇게 좀 은퇴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선생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선생님하고 대화 나누면서요. 선생님께서 진심으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진심이 있다는 게 좀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39년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대략 3,700여 명의 제자들과 인연을 맺었다고 들었는데, 한 명 한 명 제자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중에 또 유독 생각나는 제자가 있습니까?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이야, 그때 국민들이 열광했잖아요. 열광했죠. 그런데 남자 그 500m에서 금메달, 1000m에서 은메달을 딴 모태범 선수. 와, 제가 6학년 때 담임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동시에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하 선수. 이야, 이 이상하 선수, 모태범 선수는 동기동창의 은석초등학교. 그렇군요. 두 분 다 국민 영웅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태범 선수는 6학년 때 제가 직접 담임을 했고, 이상하 선수는 바로 옆반이었고, 대신에 이상하 선수는 오빠를 제가 2년간 담임을 했어요. 이야,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그래서 모태범 선수, 이상하 선수가 굉장히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제자고요. 그 선수들이 금메달 딴 기념으로 15년 전에 사인을 좀 해준 게 있어요. 친필 사인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그 BTN 불교 TV의 무궁한 발전과 정초니까 2026년 정초니까 또 그 광우 스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가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되라는 의미로 두 선수의 친필 사인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게 그 2010년 제 21회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모태범 이상하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환호하는 장면에 이 친필 사인을 이렇게 좀 했는데요. 두 그 졸업생 다 은석초등학교 38회 동기 동창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광우 스님께 특별히 이 액자를 선물을 좀 하겠습니다. 이야, 이 귀한 선물을 여기 앞에 한번 보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게 너무 귀한 선물이라서 이걸 우리 불교TV BTN의 무량한 영광을 위해서 BTN에 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훌륭한 제자분들 통해서 또 마음에 많은 보람도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 은석초등학교에서 또 불자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이 각별하게 생각나는 제자분들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은석초등학교 졸업생 중에 스님이 된 제자가 있어요. 출가자가 된 제자가 있어요. 그 대만의 불광산사라고 거기에 그 출가를 해서 대만의 불광산사 엄청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인인데 대만으로 출가를 한 겁니까? 네네. 이야, 대단하다. 네. 그래서 그 인연은 아마 법산 그 큰 스님의 인연으로 그렇게 연결이 그 인연이 맺어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해우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 제자 스님이 그 해우 스님이 동국대 바로 밑에 있는 그 서울 불광산사 분원 주지 스님으로 계세요. 저 거기 알아요. 그 네네. 채식 식당이 엄청 맛있거든요. 네네네. 예. 거기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자 제자 중에는 그 제가 1988년도에 은석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임용했을 때 첫 제자 중에 여연화 보살이라고 있는데 직지사 그 노건 큰 스님이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사장으로 계실 때 연화 어린이 그 수련회 갔다가 불교에 심취를 해서 지금은 그 네 남매가 은석초등학교 다 졸업했는데 네 남매가 다 그 스님들의 그 제가상자. 가 될 정도로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제가 그러니까 출간 제자도 있고 제가 그 제자 중에도 그렇게 부심이 돈독한 제자도 있고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주 행복합니다. 마음의 보람이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의 역할 그리고 좋은 학생의 모습 한번 우리 양영진 교장 선생님의 교육관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 따뜻하게 품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같아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학생들 제자들이 뭐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좀 너그러운 선생님.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법문하실 때 최고의 종교는 친절입니다라는 법문을 하시는데 따뜻함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따뜻함. 그리고 좋은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특히 AI 시대에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럴수록 더 소중하게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모습. 그래서 친구를 경쟁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이 아주 좋은 학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식한 말로 하면 이타심이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의 모습은 따뜻함, 따스함이고 좋은 학생의 모습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춰야 된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양영진 교장 선생님의 인생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보시바라밀. 육바라밀의 첫 번째 보시바라밀이지 않습니까? 보시는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여러 존재들에게 나누어 주는 걸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바라미를 인생 키워드의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1988년도에 은석초등학교에 이제 불교 중립학교에 처음에 왔는데 부처님 말씀은 참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어떤 그 부처님 말씀을 좀 그 강조해서 전하는 게 좋을까 그 고민을 해보니 보시바라밀만큼 좋은 그 교육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뭐 불법을 떠나서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러잖아요. 공짜 없죠. 예, 세상에 공짜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그렇죠. 거고. 내가 베풀어야 복을 받죠. 그러면 좀 보시를 뭐 그 물질적인 보시든 어쨌든 법보시든 또는 뭐 그 무죄칠시처럼 적어도 없으면 웃음이라도 미소라도 이렇게 그 전해주면 이렇게 일단 베풀어야 다시 오지 않는가 싶어서 평생 우리 그 제자들에게 보시바라미를 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따뜻한 마음도 그것도 보시바라밀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시바라밀을 첫 번째로 이제 육바라밀에서 보시바라밀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도 먼저 내가 베풀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베풀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하더라고요. 또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수행하기도 쉬워진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선생님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보시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해 가면 좋을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오늘도 제가 그 지하철로 여기에 이제 방송국에 찾아왔는데 무죄칠시에 나오는 거지만 지하철에 탔을 때 빈자리가 생기면 서로가 먼저 가서 앉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작은 하나인 것 같더라도 조금 나보다 더 좀 연로하신 분이라든가 양보해라. 양보. 보시해라. 자리 보시도 큰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작은 거부터 큰 거를 실천하는 것보다도 작은 거부터 그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우리 선생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번째 보시바라밀을 말씀하신 게 아이들한테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남을 위해서 보시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라. 아까 말씀하신 거고 뜻이 통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한번 속에 있는 이야기 편하게 해주세요. 아무튼 제자들에게 참 그 선생님은 따뜻했어. 이런 인상을 계속 그 가질 수 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그 우리 양현진 선생님 기억해 보니까 되게 따스한 분이었어. 이제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다.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제 1년만 있으면 제가 이제 정년 퇴직을 교직 경력 40년을 그 교육계에 이제 몸담았다가 만 1년 후에 이제 정년 퇴직을 맞이하는데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제가 그 문단에 그 데뷔도 했는데 아직 변변한 책 한 권 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교단에서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재밌겠다. 그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좀 책을 한번 좀 펴내고 싶습니다. 야, 기대됩니다. 제가 꼭 사보겠습니다. 잘 써보겠습니다.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 새로운 코너가 있습니다. 빛이 광명. 우리 초대 손님이 광명, 빛이거든요. 빛이 질문하고
광우가 대답한다 해서 광문광답이라는 네. 시간인데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광우한테 꼭 이거 묻고 싶다라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리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어떤 때는 불끈불끈 막 번뇌가 이렇게 좀 생기기도 하고 맞아요. 망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데요.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번뇌를 좀 이렇게 다스리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번뇌를 다스리느냐. 네,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그거 알면 저 벌써 깨달았죠. 근데 여러 답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평생 뇌과학을 연구한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번뇌망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생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의 번뇌망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연구하고 연구해서 아주 세밀하게 번뇌망상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그걸 읽고 딱 느낀 게 핵심이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알아차려라.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번뇌가 일어났으면 번뇌가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그 번뇌를 수행으로 돌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차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불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일단 알아차려야 제가 그거를 대적할 수가 있잖아요.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났다. 망상이 일어났다. 딱 알아차린 순간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로 돌리는데요. 그래서 자꾸 연불하다 보니까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연불하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너무 감사합니다. 부처님 만나서 감사하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불자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연불로 돌립니다. 어떻게 답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헤어질 시간이 왔어요. 선생님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 토크쇼 가피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현진 선생님, 가피란 무엇인가요? 가피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부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고 간절함이 있어야 가피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간절함. 네, 그래서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간절함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일 수도 있고요. 정성일 수도 있고. 우리 성실한 모범생 우리 양현진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양현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피란 간절함이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크쇼 가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행복한 시간 되셨는지요? 여러분,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